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면역력이 강한 편이신가요? 약한 편이신가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몸 안에 강력한 면역력 군대를 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힐링 건강 도서관 추천 도서는요, 염증 해방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 면역을 조절하는 키, 장 공장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듣기만 하셔도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키, 장공장. 면역 조절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이를 위해 개발된 약이나 영양제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죠. 몸속 미생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체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를 총칭하여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의 세포 수는 30조 개, 인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은 38조 개, 특히 장내 미생물의 총 무게는 약 200g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6만 건이 넘는 논문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질병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면역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면역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기도 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심지어 뇌가 기능하는 방식까지 통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장은 장내 미생물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미생물은 장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건강에 매우 유리한 물질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들이 생산하는 주된 물질은 대부분 짧은 사슬로 연결된 모양이라 단수의 지방산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뷰티르산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식욕을 조절하며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하고 손상된 장 점막을 복구하는 등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비롯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미생물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먹이를 먹고 난 후 분해해서 만들어낸 단수의 지방산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면역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장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잘 먹이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장을 상시 풀가동시켜야 합니다. 만약 장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할 뿐만 아니라 쉽게 살이 찌고 식욕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염증이 자주 생기며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나 과민성 반응 등이 생기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뇌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나타나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 몸 반려균과 함께 사는 법. 매일 햄버거만 먹는다면 장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햄버거의 총 무게는 230g 정도인데 기본 재료를 살펴보면 빵과 빵 사이에 소고기 패티가 있고 양상추, 양파, 치즈, 그리고 드레싱 등이 추가됩니다. 소고기 패티가 2장 들어간 햄버거라면 칼로리가 약 583kcal, 여기에 감자튀김과 콜라까지 더해 세트 메뉴로 먹으면 칼로리는 1000kcal까지도 훌쩍 뛰어오릅니다. 이렇듯 햄버거는 칼로리가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껏해야 양상추와 양파 정도가 있겠습니다. 전체 먹는 양에 비하면 10g도 되지 않는 정말 적은 양이지요. 장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밝혀내기 위해 킹스 칼리지 런던의 팀 스펙터 교수는 10일간 햄버거만 먹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비용을 주고 10일간 햄버거와 콜라만 먹게 했지요. 아들은 이 기간 동안 매일 대변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보냈는데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에는 약 1,400여 가지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 그중 40%가 소멸된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미생물을 위한 음식을 따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장내 미생물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며 종류의 다양성 역시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미생물이 굶게 되면 일할 기력이 없으니 장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그로 인해 뷰티르산의 생산이 감소해 면역 조절력 또한 떨어집니다. 이는 곧 잦은 염증의 원인이 되지요. 면역력을 키우려면 우리는 장내 미생물, 즉 장내에 사는 균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장에서 살아가는 균은 우리 몸속에서 평생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려균이라고 할 수 있죠. 반려동물에 애정을 쏟는 만큼 반려균에도 관심을 주고 잘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려균을 든든히 먹이고 계신가요? 자신이 주로 먹는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인스턴트, 배달 음식 위주의 식단은 아니었는지, 내가 먹는 음식에 반려균이 배부르게 먹을 먹잇감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이지요. 장내 미생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섬유소입니다. 일반 성인 기준 섬유소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에서 25g인데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 섬유소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유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과 함께 7대 영양소로 지칭될 만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로 분류되며 장 공장을 활발히 돌리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 조절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평소 섬유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염증을 낮추는 섬유소. 염증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섬유소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유소는 섬유 형태의 탄수화물로서 인간의 소화 효소가 분해하지 못하는 3당류 이상의 다당류를 말합니다. 섬유소는 식품이 아닌 종이 등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용 가능한 섬유소를 묶어 식이섬유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것을 섬유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섬유소는 크게 물에 녹지 않은 섬유소와 물에 잘 녹는 섬유소로 나뉩니다.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는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식품이 대추의 껍질입니다. 말린 대추를 통째로 물에 넣고 끓이면 속에 있는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추로 차를 끓이거나 약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잘라서 물에 넣고 끓여야 합니다. 대추 껍질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지 않고 버리는 알록달록한 과일 껍질은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뿐 아니라 샐러리와 각종 나물의 질긴 부분, 우엉과 양배추 같은 채소에도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물에 녹는 섬유소를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귤, 사과, 자두, 살구 등의 과일과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버섯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섬유소 중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은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하지만 불용성 식이섬유 또한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스펀지처럼 끌어들여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숙변을 청소합니다. 또한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하고 배출해서 장내 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해독작용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염증을 없애려면 음식을 통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 샐러드 또는 나물 반찬을 작은 그릇으로 2, 3접시, 과일 1회 분량을 하루 2번 정도 섭취하면 하루에 챙겨야 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소 섭취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섬유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이 예민한 사람은 미생물의 분해 작용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경우 가스가 차고 복통,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불용성 식이섬유를 과잉 섭취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려균을 살리는 맥 다이어트.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고 장내 미생물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을 전문 용어로 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맥을 섭취하면 그대로 장내 미생물에게 전달되므로 우리 몸에 있는 반려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맥에는 크게 7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7가지 맥을 다양하게 섭취하되 같은 종류 중에서도 나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면 효과는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맥은 통곡류입니다. 가공하지 않는 현미, 통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맥은 콩류입니다. 검정콩, 약콩, 완두콩, 노란콩, 렌틸콩 등 모든 콩이 해당되며 콩으로 제조한 두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맥은 견과류입니다. 신선한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너트 등이 맥 다이어트의 중요한 식품군이지요. 네 번째 맥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살구, 자두, 체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평소 껍질째 먹지 않는 사과, 배, 참외 등의 경우에도 깨끗하게 세척해서 함께 먹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도 맥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맥은 채소류입니다. 양배추, 치커리, 케일처럼 잎 전체를 먹는 엽채류와 양파, 마늘, 비트, 연근, 당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맥은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등은 반려균을 먹여 살리는 고마운 음식이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 바로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를 포함한 모든 버섯 종류가 반려균을 살리고 장을 돌보며 나아가 염증 조절에 기여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책이니까요.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40대 가장, 새 아이의 아빠, 절대 아플 수 없는 건강에 진심인 남자인데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 지식만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하시면 저와 함께 결코 아플 수 없는 건강한 몸이 되실 거예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